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아산시청으로 처음 발령받았을 때 청년 단체들과의 좀 마찰이 좀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좀 많은, 인구가 좀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그걸 받쳐주지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도 청년들의 요구가 그렇게 뭔가 불합리하거나 무리해서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청년들과 뭔가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그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지역에 이런 청년 공간이 있으면 청년들이 여기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제 설계해보고 대안적 삶을 또 찾아볼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보고 싶다고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을 했었거든요.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를 따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의 요구와 그 행정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역량에는 좀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간극을 이제 용인을 하고 어떻게 이제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이해와 공감이 우선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청년들을 이제 만나야 됐기 때문에 뭐 늦은 저녁 시간이건 아니면 주말이건 상관없이 청년들을 만나려고 했고 한 번 만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만남을 어떻게든 좀 이어가려고 좀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의 언어라는 게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 언어가 뜻이 왜 그렇게 써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이 예산을 본인이 직접 행정과 공무원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보겠느냐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해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면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구나라는 반응을 좀 많이 보이셨고요. 그렇게 이제 청년들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알리는데 좀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 고용률도 저희가 좀 상승을 하게 되고 실업률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10%대까지 갔다가 5%대까지 낮아지게 되고 순이동 인구가 좀 더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아산시에 정착을 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구나라고 이제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청년을 대할 때 항상 품는 생각이 있는데요. 기성의 잣대로 청년을 이제 가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다소 이제 서툴러 보인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을 좀 제멋대로 재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좀 안 된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처한 그 현실 상황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 청년의 그 행동이나 가치관을 좀 섬세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은 청년들한테 공감받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청년 세대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정책이 얼마나 잘 녹여내냐에 따라서 청년들의 평가나 만족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부평구가 가지는 도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노인 인구도 많고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도 많습니다. 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도 많아서 뭐 주차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주민을 교육을 해서 이러한 생활 분쟁에 대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웃소통방이죠. 주민과 협력해서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라는 게 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나 분쟁을 전문가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연륜, 노하우들을 토대로 해서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푼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 자신들한테도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주민 간의 갈등을 주민 대화로 푸는 주민 자유조정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 주민 간에 대한 신뢰를 좀 쌓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사회 자본으로 축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갈등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소외감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함께 간다라는 것들을
주었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관리할 때에는 이제 제3의 중립적인 조정가의 위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갈등 당사자끼리는 일단은 무언가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상대를 만났을 때 감정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가의 입장은 당사자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립적인 자세가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경청하면서도 판단을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갈등 조정이나 관리가 100% 다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논의의 과정이나 대화 자체도 문제 해결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정책이나 절차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맑음 최고기온 35.4도. 오늘 만난 토지 소유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로부터 상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주민을 만나고 왔는데 너무 더워서 측량팀, 나, 주민 모두 땀을 비오듯이 흘렸고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인지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만 했다. 무더위가 지적 재조사 사업에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흐림. 지금 경계를 합의했다가 마음이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나는 바로 집을 짓고 싶은데 경계 문제로 옆집에서 집을 못 짓게 하면 나만 원망할 것 아니에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다. 그리고 답을 드렸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모두 정식 합의서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주민 설명회 때 보여드린 경계로 하면 모두 만족하시겠죠? 그러자 주민 모두가 알았다고 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0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든 지적도거든요. 그 지적도를 스캔해가지고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지적도를 실제 지형 지물하고 중첩해놨을 때는 건물이 다른 사람 경계에 넘어가거나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지적 장비와 기술로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적도는 단순히 현장의 지형지물을 나타내는 선이 아니라 토지의 면적을 가지고 보통 재산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도 유지를 해야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기존과 달라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시설물도 남의 땅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기존에는 측량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물리적인 지형 지물 위주로 지적도를 그리다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을 꼼꼼하게 다 짚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직접 공무원이 지적도를 그리는 방법이 좋겠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직접 지적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재산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최초의 관공서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의심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땅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웃 토지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쉽게 만족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공법상의 사항을 충분히 담아놓은 다음에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가져갔을 때 주민들이 이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지적선을 좀 변경하기에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완료를 시켜드리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때로는 이게 정책 대상자에게 내가 가진 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그 행정의 과정을 이해시키면서 상호 소통을 한다면은 좀 더 수용 가능한 효율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서 정책 효능감을 올려주는 일, 그게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무 자체가 어떤 공동선을 위하는 거고
공익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일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인 거지 내 일의 성과가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주민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정책에게 주민이 다가올 수 있는 이 구조들을 만드는 게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고객은 소비자이죠. 근데 공무원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는 공무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보통 이제 정부에서는 그 법령을 지자체 실무부서에다가 뿌려주거든요. 근데 그 법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지 비로소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됩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 운영의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